자, 19년도 3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이 자, 1.0183V 측정하는데 측정값이 1.0092V였다. 자, 이 경우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점이와 넷째 자리에서 구하시오. 이렇게 소점이와 넷째 자리입니다. 넷째 자리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오차인데 오차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예요? 오차는 자, 바로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준 거죠. 자, 요게 오차죠. 그러면 측정값은 지금 얼마냐? 자, 1.0092다 이런 얘기. 1.0092. 측정한 것이 1.0092였고요. 그 다음에 참값 요거 1.0183 얘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0.0091 나왔어요. 마이너스 0.0091. 자, 넷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차율. 오차율은 이 오차를 갖다가 자, 무엇으로? 참값으로 나눠준 거. 자, 이에 따라 이제 백분율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0091을 갖다가 자, 무슨 값? 참값인 1.0183으로 나눠주고 자, 백분율로 환산하면 오차율 값은 절값은 얼마가 나오냐? 자, 0.89%. 마이너스 0.89%. 근데 요걸 갖다 숫자로 쓰면은 마이너스 0.0089.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로 쓰시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소점으로 표기하시던지. 여러분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퍼센트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것이냐 이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걸로 해놨죠?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100을 빼고 자, 단출하시면 되겠어요. 그 단위가 중요한 거니까 단위를 갖다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퍼센트로 했겠다 아니면 그냥 소수 쓰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정인데 자, 보정값은 뭐예요? 자, 바로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준 거죠. 여기 보정이니까. 그럼 거꾸로 된 거지 뭐. 1.0183에서 1.0091을 자, 빼주면 됩니다. 자, 그게 보정값이죠. 그래서 요 값은 이제 0.0091 나오네요. 0.009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정률. 자, 보정률이라는 것은 바로 보정값 0.0091을 갖다가 자, 무슨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측정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092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제 보정률 값이 나옵니다. 자, 그 값은 0.0090이 나오네요. 답에서 네 자리까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이런 이제 오차라든가 그다음에 보정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수식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도 수식 정리가. 그래서 오차율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오차율은 참값에서 측정 마이너스 참값.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백분율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선택이 되겠죠. 요거는. 자, 보정률은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곱하기 100이다. 요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t를 갖다 우리가 오차 t-m을 갖다가 자, 뭐라고 한다? 보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오차가 있고 자, 보정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50kW, 30kW, 15kW, 25kW. 자, 부하 설비의 수용률이 각각 50%, 60%, 75%, 자, 60%로 할 경우 변압기의 용량은 자, 몇 kVA가 필요한지 선정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부등률이 1.2고 자, 종합 부하 역률은 80%예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직강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압기는 표준 용량표를 지금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변압기 표준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 이상이 되고 부등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부등률식을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꾸 써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부등률 곱하기 역률이 될 것이고 자, 거기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에 자, 합의 B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 보시게 되면 우선은 설비 용량이 50kW짜리 곱하기 자, 수용률이 자, 50%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kW짜리 수용률 65%짜리가 있네요. 그 다음에 15kW짜리 자, 수용률이 7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5kW짜리 수용률이 60%짜리가 있어요. 거기에 부등률은 1.2이고 자, 역률은 0.8이 되겠죠. 이 부분을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73.7kV 암페어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자, 변압기에 답을 쓸 때에는 자, 변압기의 표준 용량에 의거 자, 표준 용량에 이거 얼마짜리 선정합니까? 그렇죠. 73.7을 수용할 수 있는 75kVA짜리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자, 우리가 표준 용량에 의거 75kVA짜리를 선정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는 자,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용률에 한계가 있으면 수용률에 설비 용량, 수용가가 한계가 있으면 수용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면 될 것이고 부하가 자, 두 개 이상이 이제 존재할 때에는 당연히 부등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러면 부등률을 이용해서 뭐하라? 변압기 용량을 산정해 보자. 자, 이번 문제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로의 길이가 30km인 삼상 3선식 2회선의 송전선로가 있다. 그러니까 자, 삼상 3선식에 이렇게 이제 3선식. 자, 여기도 3선식 이렇게 자,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2회선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회선, 여기가 1회선 합쳐서 2회선. 수전단에 30kV. 자, 여기 전압은 30kV고요. 그 다음에 6000kW라고 했네. 2회선이 6000kW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개별적으로 보면 3000kW, 요것도 이제 3000kW 이렇게 나눠서 자,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역률이 0.8, 삼성바에 공급할 경우에 송전 손실을 10% 이하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에 10%를 한다. 그러니까 송전 손실, 전력 손실이 얘가 10%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0.1. 전선의 굵기를 얼마야 되느냐? 사용 전선의 고유장은 55분의 1이고요. 전선의 굵기는 2.5, 4, 6, 16, 25, 35, 70, 90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요 관계에서 요걸 갖다 산출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력 손실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PL은 3의 I 자승의 R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R 값에서 자, 뭐가 나와요? 바로 전선의 굵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 있으면 3의 I 자승 R에다가 R은 고유장에다가 자, 면적의 길이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산출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요 관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전류치가 없으니까 자, 전류를 딱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전류는 삼상이니까 루트 3V 코사인 제타분의 자, P 요렇게 자, 전류값을 자, 산출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자, 전압은 지금 보니까
30kV, 자, 10의 3승이고요.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조로 보면 얘가 1회선당으로 구했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P가 얼마냐? 3000이 되겠죠.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전류치를 이제 구합니다. 자, 이 전류치가 얼마 나오냐? 72.17이 나와요. 17A. 그러니까 이 전류는 1회선당의 전류죠. 1회선당.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PL 값도 마찬가지로 1회선당의 전력 손실이 되는 거죠. 1회선당. 자, 그러면 자, 1회선당. 두 번째. 자, 전력 손실. 자, PL 값은 자, 3000에다가 요게 10%죠? 그러니까 요게 300kW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두 회선이 6000이니까 자, 1회선 따지면 3000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10%니까 300kW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요 관계 집어넣고서 뭐를 A라는 면적을 한번 산출해 봅니다. 자, 따라서 A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3의 I 자승 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전력 손실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가서 보자.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얘만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력 손실 PL에다가 A는 절로 가고 나머지 여기다가 3I 자승의 로에다가 L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300이 들어갑니다. 10의 3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에다가 전류가 72.17. 자, 이거의 제곱이 되고요. 고유장값은 55분의 1이죠. 55분의 1. 자,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길이는 자, 30km가 주었어요. 30km. 자, 지금 고유장 같은 경우가 자, 미터 단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3승. 자, 킬로미터. 그럼 이렇게 해서 면적을 산출해 주면 자,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28.41이 나옵니다. 28.41. 이렇게 되겠네요. 자, 28.41 나와요. 자, 따라서 저 값을 갖다가 자, 답에서 찾아주면 얼마가 되느냐? 바로 35 제 스퀘어가 자, 되겠네요. 그렇죠? 35가 되겠습니다. 답은 35. 자, 이렇게 스퀘어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전력 손실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두 개 합쳐서 6000이니까 1회선당으로 따지면 3000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도 자, 뭐로? 자, 1회선당으로 자,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회선 전력 손실, 그 다음에 1회선당의 전류. 자, 그래서 3번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의 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자, 우리가 또 충분히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정리하고요. 이제 4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오면 단자전압 3000인 선로에 3000대 210인 승합기 2대를 V격선하여 40kW 역률 0.7인 3당부의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승합기 한 대의 용량은 몇 kV를 써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승합기, 단권 변압기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하나만 했을 때 여기가 V1이잖아요. V1 3000V가 자, 가해지는 거죠. 3000.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전압비가 자, 1차 3000대 2차가 210이야.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요것보다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210V가 되는데 얘가 자, V2가 되겠죠. V2.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게 단권 변압기, 즉 승합기의 자, 전압이고요. 조정 전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자, 2차 전류가 된다. 자, 부하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만 그려놓으면 얘가 무슨 결선이에요? 그냥 단권이고, V 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하나가 자, 더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그려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3210V. 그 다음에 여기가 3000이고요. 여기가 210. 그 다음에 여기는 3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선되는 것이 자, 무슨 결선이다? 네, V 결선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V 결선. 그러면 승합기 한 대 용량 몰았으니까 승합기 한 대 용량 P는 자, 바로 E라는 이런 조정 전압에다가 I2가 됩니다. 자, 이 I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VA 왔으니까 곱하기 10A-3승 해주면 여기에 KVA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조정 전압이라는 것은 뭐에서? 여기니까 210이겠지 뭐. 3210에서 뭘 빼준 거? 3000을 빼준 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전압은 3210-30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곱하기 I2. 자, 부하로 흘러 들어간 전류. 자,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루트 3 곱하기 V2. 요 부하에 걸린 전압이 3210V가 걸리는 거죠. 자, 요 놈에다가 코사인 세타 0율이 0.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부하가 40kW야. 곱하기 10의 3승. 자, 10의 -3승. 이거를 갖다 계산하면 이제 바로 4번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얼마가 되냐면 2.01kVA가 나오네요. 자, 2.01kVA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자, 되겠습니다. 이 승합기 관련해서. 그래서 조정 전압에다가 그 다음에 부하로 흘러들어간 전류치를 산출해 주면 된다. 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V2 값을 갖다 계산할 때는 이제 V1에다가 1 플러스 A분의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V1은 3000에다가 1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자, 바로 3000분의 210이죠. 이렇게 해서 3210이 나온 거예요. 자, V2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얘하고 똑같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그림은 리액터 기동 정지 조작 회로의 미완성 도면이다. 자, 이 도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액터 기동입니다. 리액터. 자, 이 도면인데 L1, L2, L2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C10이 되어 있고, 자, CT 세대 걸고, 그 다음에 EOCR 걸었어요. 예,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 요걸 갖다 거쳐서 CT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와야 돼? 10번은 전류계가 와야 되겠죠? 전류를 측정해야 되니까 전류계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고, 88M이 있고, 88R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리셋 버튼이 있고, 오프가 있고요. ON이 있고요. 88M이 있고 88R, T, 88M, EOCR이 여기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빈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88R이 얘가 리액터 기동하다 시키는 놈인지 아니면 운전용인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8R과 88M의 용도가 여기에 달리는 거죠. 어떤 놈이 운전용이냐, 어떤 놈이 기동용이냐, 요거에 따라서 요 시퀀스 회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완성 주회로를 회로도에 직접 그리시오라고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제어 회로에서 2, 3, 4, 5, 6 부분의 접점을 완성하고 기호를 쓰시오. 그 다음에 7, 8, 9, 10분에 들어갈 램프와 개개의 그림기를 기울이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요거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부분 갖다 효를 갖다 보고 요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쭉 해서 온 버튼이네. 요걸 누르면 어쨌든 간에 쭉 내려가서 88R이 여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88R이. 요거부터 먼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자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요게 기동용이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88M은 뭐예요? 운전용이 되겠죠. 그렇죠? 88R이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여자가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설정 시간 후에는 얘가 여자가 돼야 되겠죠. 88M이. 그렇죠? 설정 시간 후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설정 시간 후에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얘가 여자가 돼야 돼. 그 88M이 여자가 되고요. 그 얘가 여자가 되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얘가 여자 되면 얘가 열리니까 88R하고 타이머가 소자된단 말이에요. 타이머가 소자되더라도 계속 요게 여자 상태를 유지하려면 얘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자기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얘가 떨어지더라도 자기 유지해서 계속 운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88R은 자, 바로 뭐다? 기동용이다. 기동용이다. 88M은 운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위에 걸 또 완성을 해야 돼. 위에 부분. 자, 여기서 온 버튼 눌렀어요. 쭉 내려갑니다. 이제 88R이 여자 되고 타이머가 여자 돼서 자, 여기서 뭐가 돼? 기동을 해야 되겠죠. 자, 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떼도 일단 뭐야? 자기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유지가. 그러면 자기유지를 하려면 여기에 자, 일단 뭐가 들어가겠어요? 88R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손을 떼도 이렇게 해서 계속 전원이 공급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얘가 붙잖아. 자, 붙으면 요게 여자가 되죠. 그 다음에 자기유지 되죠. 여자가 되니까 얘가 떨어져. 얘가 떨어지면 88R이 소자돼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니까 자기유지가 해제가 되네. 자, 그럼 얘가 뭐예요? 운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여기에 또 자기유지를 하나 더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88M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자기유지, 요걸 자기유지 해줘야 얘가 소자가 되더라도 요거에 의해서 계속 전원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런 접점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얘가 B접점이네. 그럼 요것도 자, 뭐냐면 B접점이 되는 거예요. 88R이 되겠고요. 여기에 램프가 뭐가 들어가면 G램프가 들어가는 거지. 자, G램프는 정지예요. 정지. 일반적으로 정지. 그러니까 88M이 됐든 88R이 됐든 간에 일단 기동이 됐든 운전이 됐든 간에 모터가 가동이 되면은 뭐가 된다? 얘는 정지한다. 그럼 얘는 운전하는 거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램프 R이 들어가겠죠. 자, 운전용이니까 R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 9번 거를 한번 보니까 자, 과거에는 정지가 자, 뭐가 되겠어요? 과거 정지는 Y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9번에는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자, Y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자, Y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과거 때는 얘가 여기 가서 붙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옐로우, 황색 등이 들어온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리셋 버튼 눌러서 얘를 리셋을 시켜야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접점이 완성이 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8 요 M 대신에 여기다가 자, 타이머 B접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설정 시간 후에 얘가 자, 열려버려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표현도 가능하다.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접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하고 도면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도면의 접점 유무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달라지기 때문에 고관계를 잘 살펴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주회로 부분 갖다 완성해야 되지 뭐.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88M은 운전이니까 자, 그대로 들어가겠죠. 자, EOCR은 위에 걸어놨으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겠고 여기는 그대로 연결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니액터를 갖다 걸어줘야 되죠. 자, 니액터를 갖다 걸어줍니다. 자, 니액터 기동이니까 니액터를 달아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디로 가요? 첫 번째로 가야 되겠지. 그럼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왜냐면 얘는 이제 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회전을 갖다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결선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니액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접점 들어가는 거 다 지금 그려놨고, 자, 램프든 이렇게 자, 표시를 하다 했습니다. 요로. 그 다음에 자, 10번에는 전류계 들어간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전류계 A가 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시퀀스도 관련된 것도 이제 많이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방법 없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시퀀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거는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많이 그려보시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야 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뭐 시퀀스 포기하면 안 되나 그러는데 시퀀스 포기할 것 같으면 시험을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맞춰야 돼요. 여기서 맞춰야 그래야 내가 점수에 여유가 더 생깁니다. 얘를 갖다 포기해버리면 다른 거에서 점수 확보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생소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소한 게 나왔을 때는 응용력이 없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시퀀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응용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 맞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직입기동 시 시동전류가 전격전류의 6배가 되는 전동기를 갖다가 전격 6배입니다. 65% 탭에서 디액터 시동한 경우에 시동전류는 양 몇 배가 되느냐. 시동전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압에 비례합니다. 자, 전압에. 근데 전압을 65%를 썼다는 얘기, 탭은 전체의 65% 가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0.6을 갖다 썼는데, 자, 요게 전격이 몇 배 됐다? 6배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6배짜리를 갖다가 65%로 다운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고관계를 갖다 계산하시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3.9가 되겠네요. 자, 3.9가 된다. 그래서 3.9배가 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직입기동 시 시동 토크가 전격 토크의 2배가 됐다. 그 65% 탭에서는 얼마냐? 그러면 자, 기동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동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을 65% 탭이니까 요거 제곱에다가 전격이 몇 배였다? 2배였다라는 얘기죠. 전격이 2배. 여기다가 2배 쓸게요.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자, 배수 관계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0.85배가 된다. 이렇게. 자, 0.85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기동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자, 비례한다. 이런 특성만 알고 있으면 자, 풀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변압계 단락시험 회로이다.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써 넣으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단락 회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2차 측을 단락을 시켜요. 2차 측을 단락을 시키게 되면 전류가 뚝하니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커버 나이프 스위치를 자, 우리가 동작을 시켜서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요. 전압이 0에서 300V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 전류계 지시가 이제 지침이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 전류가 어떤 전류가 됐을 때, 이 전류계 지시값이 단락이 됐을 지금 상태죠. 이 전류계 지시값이 전격 전류가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전압계의 지시값이 임피던스 전압이 됐을 때 이 전력량계의 지시값을 우리는 이걸 동손이라고 하더라. 자, 그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자, 이제 봅시다. 커버 나이프 투입 전에 전압 조정계 핸들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커본 IF 스위치 이전의 전압은 얼마가 돼야 된다? 0V가 돼야 된다. 0V가 돼서 0에서 300V 사이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시험용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서 1차 측의 단락 전류가 뭐와 같게 됐을 때, 자 여기 제가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을 했어요.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을 합니다. 커본 IF 스위치 이전의 상태는 0V이기 때문에 커본 IF 스위치를 우리가 동작을 시키게 되면, 자 이제 이 슬라이드 악스를 가지고 전압을 0V에서 300V 사이의 전압을 조정을 시키겠죠. 자 근데 그 전압 자체가, 그 전압을 줬을 때, 자 전류기의 지시값이 어떤 전류가 됐을 때, 그렇지, 전격 전류가 됐을 때, 자 전격 전류와 같게 됐을 때, 2차 측에 전격 전류와 같게 흐를 때 1차 단자를, 자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 이때 교류 전력계의 지시값을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손이라고 하더라. 다시 전류계의 지시값이 1차 전격 전류와 같아졌을 때죠. 자 어떤 상황에서 2차 측을 단락시킨 상황에서, 이때 자 이 전압계의 지시값이 무슨 전압이 됐을 때? 임피던스 전압이 됐을 때 전력량계의 지시값을 뭐라고 해요? 이걸 동손이라고 하더라. 이거 동손. 자 이해되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이제 무부하 상태 시험을 해요. 자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자 전류계의 지시값이 전격 전류가 지시를 할 것이고, 전압계의 지시값도 전격 전압이 됐을 때, 자 전력량계의 지시값을 우리는 이걸 철손이라고 하겠죠. 어디서요? 부하를 걸지 않은, 자 무부하 시험에서는요. 자 이제 3번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100분의 값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 4번은 뭐가 될까요? 1차 전격 전압이 되겠죠. 1차 전격 전압. 그러면 1번은 자 0V가 돼야 될 것이고, 자 2번은 자 1차의 전격 전류가 되겠죠. 전격 전류와 같게 되었을 때, 자 1차의 전격 전류가 같게 되었을 때, 자 교류계의 지시값을 우리는 이걸 임피던스 와트 또는 이걸 동손이다라고 부르면 되겠죠. 동선이 될 것이고, 자 거기에 4번은 자 1차의 전격 전압이 되겠죠. 전격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100분의 값을 우리는 이걸 자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무부하 시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자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서에 보시게 되면 자, 이 6번 문제에 대한 무부하 시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6번 문제, 자 이해되셨죠? 자, 7번 문제 봅니다. 반사율로 투과할 타워 반지름 R인 완전 확산성 구형 글로브 중심의 광도 I의 점광원을 켰을 때 광속 발산도의 계산식을 쓰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광속 발산도 R은 S분의 F에다가, 자, 효율은 파이 B는 로 E는 타우에 의해서, 자, 여기 하나의 세트가 된다. 광속 발산도는. 그렇죠? 근데 요 관계에서는 어떤 거예요? 요거 관계를 갖다 물어본 거예요. 요 관계를. 그럼 다시 쓰면 S분의 F에다가, 자, 이 효율은 이제 글로브 효율이니까, 자, 1 마이너스 반사율에다가 투과율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F는 뭐야? 광속이죠? 광속,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S는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로는 반사율. 자, 타우는 투과율. 자, 여기서 B는 휘도가 되는 거죠. 휘도. 자, 그리고 E는 조도. 그러니까 요거는 투과면을 갖다 기준했을 때, 자, 요거는 반사면을 기준했을 때.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반지름 아래 완전 확산성 완전 확산성. 자, 구형 글로브라고 했으니까 R이 됩니다. 그러면 9의 광속은 4파이 I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의 면적. 자, 발광 면적이죠? 발광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4파이의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S분의 F를 썼으니까 이때는 R 제곱분의 I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다 있으면 r 제곱분의 i에다가 1-5에다가 자, 타우 이렇게 해서 요 수식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요 수식을. 자, 광속발산도는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것들 다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요 공식 쓰는 거 요 공식. R은 반지름, I는 광도가 되겠습니다. 광도. 자, 요거는 반지름. 자, 계산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R자성의 I에다가 1마스의 타우, 그 다음에 단위는 레드룩스에서 RLX. 자, 이렇게 쓰시면 자, 된다는 거죠. 자, 문제 8번입니다. 필요액이 접지 공사를 실시한 후 접지 저항을 보조 접지극 2개를 설치하여 자, 측정하였더니 본 접지와 보조 접지극 자, A 사이의 저항은 86, 보조 접지극 A와 보조 접지극 B 사이의 저항은 156옴이다. 자, 보조 접지극 B와 본 접지 사이의 저항은 자, 85옴이었는데 이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필요액의 접지 저항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필요액의 접지 저항 값을 우리가 뭘 가지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접지 저항을 구할 때나 아니면 전의 핵에 대한 어떤 저항 값을 구할 때에는 뭘 이용하냐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콜라웃이 브릿지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콜라웃이 브릿지법. 이 콜라웃이 브릿지법을 이용하는 건데, 자, 필요액에 의한 접지 저항이 R이라고 할게요. 보조 접지극 여기를 RA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조 접지극 여기를 RB라고 할게요. 이때 자, 필요액의 접지와 보조 접지극 A 사이에 자, 저항이 지금 얼마냐면 86옴의 저항값이 있을 것이고 보조 접지극 A와 자, 보조 접지극 B 사이에는 156옴이 존재합니다. 자, 보조 접지극과 본 접지 필요액까지 어떤 접지 사이의 접지 저항 값은 80옴이에요. 이때 이 R이 자, 필요액의 자, 접지 저항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콜라웃의 자, 브릿지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RE 플러스 RA 값이 얼마냐면 86옴이고 자, RA 플러스 RB의 값이 156옴이에요. 자, 그 다음에 RB 플러스 RE 값이 85옴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 더해봤어요. 더해봤더니 2배 RE 플러스 RA 플러스 RB가 될 것이고 자, 여기를 더해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42가 될 것이고 322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RE 플러스 RA 플러스 RB를 해보니 2로 나눠보니 자, 161옴이 되겠죠. 그럼 고로 RE는 어떻게 될까요? 자, 161 마이너스의 RA RB가 156이 되니 RE에 대한 저항값은 얼마가 됩니까? 5옴이 되더라. 5옴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을 유도해서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왜? 풀이 과정이 필요하면 이렇게 우리가 콜라웃이 브릿지법을 이용한 풀이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얼마가 돼야 된다? 5옴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접지공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필요액에 자, 이 필요액이가 요게 필요액이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 필요액이가 가지고 있는 접지 저항값은 몇 옴 이하여야 됩니까? 그렇죠? 15옴 이하의 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때요? 적합하더라 이거지. 접지 저항값이 15옴 이하, 5옴의 접지 저항값이 나왔기 때문에 자, 접지 공사는 어떻다? 적합하더라. 그 이유는 필요액의 접지 저항값이 몇 옴 이하여야 된다? 15옴 이하의 접지 저항값이 나와야 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까지 저희가 이제 풀어봤어요. 8번 문제. 자,
자, 이제 문제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3구조파의 유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 콘덴서 회로에 콘덴서 용량의 11%인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다. 자, 이 경우에 콘덴서의 전격 전류가 자, 10A라면 콘덴서의 투입 시의 전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원을 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류 전원을 주게 됩니다. 교류 전원을 줬을 때 여기에 저항 성분이 있고 자,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콘덴서의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액터를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회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해서 자, 전격 전류의 10A였던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를 구하는데 자,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해서 풀어보면 되는데 굳이 식 유도에 대한 걸 하실 필요는 없고 그때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 IC는 공식을 외우셔야 되겠죠. 자, IC는 자, 전격 전류가 될 거예요. 콘덴서의 자, 전격 전류의 1 플러스 자, 콘덴서의 전격 전류의 자, 1 플러스 자, 유도성 리액턴스에 대한 용량성 리액턴스의 자, 제곱에 대한 합으로서 비로서 구해 보시게 되면 이게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 콘덴서의 전격 전류는 지금 얼마가 되고 10A의 전류가 흐르고 1 플러스 루트의 XC에 대한 자, 유도성 리액턴스. 자, 리액터는 콘덴서 용량의 11%니까 0.11의 XC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C가 약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자,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얼마나 나오냐면 40.15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를 구하는 자, 이 전류값 에 대한 공식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틀려서는 또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0번이에요. 자, 문제 10번을 보시게 되면 가스절연 개폐 장치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GIS다라고 하는 건데 이전의 개폐 장치는 대기 상태였죠. 절연체가 대기, 공기였는데 자, 우리가 가스절연 개폐 장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절연 물질을 뭘로? SF6 가스인 육불화 유황가스를 집어넣겠죠. 그러면 육불화 유황가스라고 하는 것은 절연 내력이 공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소호 능력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자, 개폐 장치 SF6 가스를 이용한 SF6 가스를 이용한 개폐 장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변전소 또는 개폐소의 크기보다는 어떤 축소형의 변전소를 또 만들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가스절연 개폐 장치에 장점을 4가지 쓰고 가스절연 개폐 장치에 사용되는 가스는 어떤 가스? 육불화 유황가스 또는 SF6 가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축소형 변전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 차단기라든지 단록이라든지 뭐 어떤 기계 기구들을 한 곳에 이제 우리가 밀집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만큼의 절연 내력이 좋은 SF6 가스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소형화시킬 수 있다.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안정성이 높다. 어떤 가스, SF6 가스를 우리가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만큼의 절연 내력이 좋다 보니까 어때요? 충전부를 완전히 밀폐시켜야 되고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이 적고 환경과의 조화를 잘 기할 수 있다더라. 그런데 SF6 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가스는 아닙니다. 되게 좋지만 환경의 어떤 오염에 대한 물질이에요. 오존층 파괴의 제1순위의 물질이 육불화 유황가스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의 조화를 또 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대기 중에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의 조화를 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 중에 오염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자, 완전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염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높고요. 뭐 만약에 이제 4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1, 2, 3, 4번까지 쓰시면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해보자면 공장 조립이 가능하여 설치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 자, 축소형 변전소 우리가 거기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립을 해서 만들어 와서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치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된다.
자, 이런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축소형 변전소라고 해가지고 도심 지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단점에 대해서도 기입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서 점검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내부 점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SF6 가스라고 하는 것은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10번 문제. 자, SF6에 대한 가스 절연, SF6 가스를 이용한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의 설비 부하가 역률이 0.6인 동력 부하 30kW, 역률이 1인 전열기 24kW일 때 자, 변압계 용량은 최소 몇 kVA인지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자, 우리가 역률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 kVA를 구하기 위해서는 kW에 대한 자승 플러스 kVA에 대한 무효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전열기부터 보시자고요. 전열기에 자, 유효 전력은 얼마냐? 24kW가 될 것이고 역률이 1이죠. 그러면 무효 전력은 자, 유효 전력을 P라고 한다면 P에 우리가 탄젠트 세타로 구해야 되는데 자, 얼마가 돼요? 24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다시 P에 자,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인데 유효 전력은 24kW가 될 것이고 역률은 1이고 무효율은 0이에요. 그럼 여기는 0kVA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 동력 부하가 있겠죠. 동력 부하는 자, 유효가 얼마냐? 30kW고요. 30kW고 자, 무효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될까요? 30kW에 자, 역률이 0.6이에요. 0.6에 대한 0.8이 되겠죠. 자, 해보니까 얼마? 40kV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효는 얼마가 되고요? 50이 되니까 50의 자승이 될 것이고 자, 무효는 54가 되겠죠. 54에 대한 자승이 될 것이고 40의 자승의 제곱근을 해보니 얼마나 나와요? 67.20 암페어가 나오더라. 고로 자, 변압기에 자, 표준 용량 자, 표준 용량에 의거 자, 67.20이니까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75kVA짜리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변압기 용량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역률이 같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유효, 무효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PLC 프로그램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로드 입력 A 접점 신호, 로드 낫은 입력 B 접점. 자, 엔드 A 접점, 엔드 낫은 엔드 B 접점. 자, OR는 OR A 접점, OR 낫은 OR B 접점. 자, OB는 이제 병렬 접속점, 아웃은 출력이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서 맞춰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접점을 갖다 표기할 때 A 접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A 접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유접점 또는 이제 시퀀스 접점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PLC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콘덴서처럼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B 접점을 갖다 표기하는 방법. 자, B 접점은 이렇게 돼서 시퀀스는 이렇게 자, 표현하지만 우리 이제 PLC 접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뭐 요 타입이나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상관없어요. 어떤 걸로 하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거만 참조하시면 자 되겠어요. A 접점과 자 B 접점. 그러면 요거 맞춰가지고 한번 표현하는데 로드 자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점인데 P000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5와 P010 요놈과 요게 이제 병렬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엔드나 자 직렬로 묶어주는데 B접점으로 그다음에 또 엔드나 직렬로 묶음인데 B접점으로 그리고 아웃 출력이 P010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맞춰가지고 한번 표현하는데 자 우리 물음상에서는 이제 요 다이어그램을 갖다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pH 다이어그램을. 그러니까 A 접점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저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답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놈 이제 보고 답을 달아주시면 자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로드 여기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P000에서 시작을 했다. 그 다음 요놈하고 5화다. 자 5화 병렬입니다. 자 병렬에서 그게 P0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놈하고 묶어가지고 자 직렬로 엔드낫으로 갔다 엔드낫으로 자 이렇게 해서 B접점이 되는 거죠. 그럼 P001이 되겠죠. P0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B접점이죠. 자 또 B접점 P00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이 있었네. 출력 이렇게 해서 이거 마무리. 그러면 얘는 P010이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갖다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셔도 무방하다는 거 이렇게 그려도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셔도 자 무방하다. 첫 번째 그럼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무접점 논리로 바꿔 그리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건데 지금 보면 출력인 동시에 얘는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통 뭐냐면 시퀀스에 보면은 이제 자기유지 접점이에요. 자기유지 접점. 그러니까 그거에 착안해 가지고 그림을 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제 P010부터 자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P000, 001, 002니까 그럼 여기다가 자 P000 그다음 P001, 자 P002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자 P000하고 그다음에 P010이 자 출력인 동시에 입력이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죠? 5화로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바로 P010이다 이런 얘기죠. 얘가 하고요. 그다음에 001 자 001은 이제 낫으로 가야 되겠죠? 자 낫으로 자 이렇게 엔드로 그다음에 자 002 나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엔드 그 다음에 얘가 P010이 됩니다. 자 그럼 요 놈을 갖다 이렇게 돌려서 그리시면 자 해결이 되겠죠. 이런 자기유지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이제 통째로 가지고 이렇게 3입력 엔드로 자 그려도 네, 가능은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제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외에는 뭐 주의할 게 자 별로 없는 자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간략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BLC 관련해서. 그래서 12번 문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고압 전동기 100마력이 되겠죠. 100마력 미만을 사용하는 고압 수전 결선도이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다음 칸 그림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도면을 보니까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가 있고요. 피뢰기가 있고 영상 변류기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지락 계정기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2 유입 차단기가 있고요. 유입 차단기가 있고 자, 이렇게 파일럿 램프도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있겠죠. 전동기기도 있고, 역률을 개선시키는 콘덴서도 이제 존재할 것이고. 자, 그러면 1번. 계정기용 변류기는 차단기의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변류기를, 예를 들어서 변류기를 차단기의 2차 측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1차 측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단기 1차 측에다가 변류기를 설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 2차 측, 1차 측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감지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 우리가 차단기 1차 측에다가 변류기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어떤 보호 범위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도면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우리가 이 도면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기용 단로기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부분에 지금 단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기용 단로기 자체는 자, 우리 필요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 단로기 자체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상 콘덴서에 연결하는 방전 코일의 목적은 뭐냐? 방전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떨 때 진상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축적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전하가 축적돼. 그럼 축적된 전하가 이제 나오게 되면 잔류 전하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류 전하를 우리가 만지게 되면 감전이다 보니까 그 잔류 전하를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5초에 50V 이내로 우리가 자, 방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방전 코일의 목적은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거고 5초에 몇 볼트요? 50V 이하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방전 코일의 목적이다. 자, 다음 도면에서의 명칭은 GCT라고 하는 것은 영상 변류기,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게 목적인 거고 T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단기를 차단시키기 위한 트립 코일이 되겠죠. 트립 코일. 그래서 트립 코일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문제 1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필요기에 흐르는 전격 방전 전류는 변전소의 차폐 유무와 그 지방의 연간 내후 발생 일수와 관계되나 모든 요소를 고려한 경우 일반적인 시설 장소별 적용할 필요기에 공칭 방전 전류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필요기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고 자,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시키며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방전 전류는 얼마만큼의 방전 전류를 흘릴 거냐? 그러면 자, 여기 154kV 계통 이상에서는 방전 전류가 얼마입니까? 10,000A의 전류가 흐르더라. 방전 전류가 66kV입니다. 자, 66kV에서는 자, 얼마예요? 5,000A의 전류의 방전 전류를 흘려야 될 것이고 배전솔로 229 정도가 되겠죠. 자, 배전솔로에 대해서는 2,500A의 방전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것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면 15,000, 2,500A의 방전 전류가 흘렀을 때 적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 자, 10,000A의 어떤 방전 전류가 흘렀을 때는 154. 그다음에 5,000A의 방전 전류가 흘렀을 때는 66kV 이하. 자, 그다음에 3번. 자, 2,500A의 방전 전류가 흘렀을 때는 어떤 배전솔로 229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 적용 조건까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 15번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차단기 명판에 BIL 150kV 전격 차단 전류 20카 차단 시간이 8사이클 자, 솔레노이드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단 BIL의 절연 계급은 20호 이상의 비유효 접지기에 의해서 계산한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BIL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1번 BIL이란 자, 베이직 임펄스 자,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의 약자로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하죠. 강도. 자, 이때 BIL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요? 5배 E 플러스 50kV로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2번.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자,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문제 2번은 이 공식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BIL 값이 150이니까 자, 150은 5배 E 플러스 50이 될 것이고 단위가 킬로볼트니까요. 그럼 고로 5배의 E는 자, 100이 될 것이며 E는 자, 20호가 될 겁니다.
그럼 2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2는 자, 절연 계급을 의미해요. 절연 계급. 절연 계급은 1.1분의 자, 공칭 전압이 되겠죠. 공칭 전압. 자, 그러면 이게 20이니까 결과적으로 공칭 전압은 20 곱하기 1.1 그러니 22kV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알았고 이때 자,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자, 이렇게 볼게요.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 곱하기 1.1분의 1.2로 계산을 하더라. 그러면 여기가 22kV고 1.1분의 1.2가 되니 얼마가 됩니까? 24kV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24kV가 됐습니다. 자, 3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격 차단 전류가 20하고 2번을 통해서 전격 전압,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24kV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자,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메가볼트 암페어는 루트 3 곱하기 자, 전격 전압이 되겠죠.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3번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24kV가 될 것이고 자, 전격 차단 전류는 20카가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 수치가 얼마의 수치가 나오냐? 831.38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 기존 충격 절연 강도가 무엇인지 자, 이걸 가지고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어떻게 유도를 해서 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차단 용량은 어떻게 해서 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15번 문제. 차단기에 관련된 BIL. 자, BIL 기존 충격 절연 강도를 이용한 차단기의 차단 전압과 자,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문제 봅니다. 차단기 정격사항에 대하여 주어진 표의 빈칸에 쓰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순 암기 형태가 되는데 계통의 공칭 전압에 따른 정격 전압과 정격 차단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22.9일 때는 뭐 25.8, 자, 1호 살 때는 170, 그다음에 3, 4, 5일 때는 뭐 36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차단 시간은 뭐 5 사이클, 그다음에 뭐 3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차단 시간, 자, 이게 기본적으로 60Hz를 갖다 기준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 60Hz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1초에 자, 몇 번 한다는 얘기예요. 60사이클이다. 이런 얘기예요. 60사이클. 60사이클. 그러면 자, 저게 있는데 5사이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60번을 갖다 만드는데 1초 걸린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차단 시간이 5란 얘기는 뭐예요? 60분의 5초 이내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60분의 5초.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얘가 뭐예요? 바로 12분의 1초죠. 차단 시간이. 12분의 1초 이내에 차단한다는 얘기야. 근데 1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3사이클. 그러면 60분의 3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21분의 1초 이내에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차단기의 차단 시간이 점점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여기서 765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765 같은 경우는 자, 60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30분의 1초 이내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차단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얘기 되겠죠. 순간적으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해설 포함해서 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5.8, 170, 362, 그 다음에 765는 이제 800, 차단 시간은 533이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자,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럼 16번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자, 하겠습니다. 잘 외워두십시오.